네, 수학 1, 3단원 수열 단원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 개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의 기호 시그마와 수열의 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시그마 정의부터 하겠습니다. K는 1서부터 N까지 AK라는 것은 정의하기를 A1 더하기 A2 더하기 AN까지의 합을 순서대로 더한 것입니다. 역으로도 정리할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AK 더하기 BK 아주 전형적인 교과서 성질이죠. 그래서 정의에 의하면 A1, B1 이렇게 묶어서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해서 AN 플러스 BN까지 더해지는데 여기서 N개의 유한항을 교환 결합으로 가능하대서 귀납 추론이죠. 몇 개의 항으로 귀납 추론에 의해서 앞으로 쫙 왼쪽으로 다 모으고 오른쪽으로 BN개를 쫙 다 모아서 이렇게 넣어준다라는 게 좀 추론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얘를 정의대로 돌리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일단 시그마는 덧셈에 대해서 쪼개진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저는 그 시그마 n까지를 유한 시그마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는 급수랑 좀 달리하기 위해서인데요. 급수에서는 이게 분리가 되려면은 각각의 수렴하는 조건이 필수로 필요하죠. 근데 유한 시그마에서는 어차피 유한항의 교환 결합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쪼갤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CAK, 그러니까 C라는 것이 뭐 CT가 있든 CL이 있든 뭐 도강수가 있든 관계없이 C는 상수로 볼 뿐이죠. K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정의대로 쓰면 CA1, CA2, CAN이 되는 거고 왼쪽 좌분배로 유한항으로 묶어버리면 CK는 1서부터 N까지 AK 이렇게 처리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빼기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왜 스케일러 곱을 먼저 했느냐? 이것은 사실은 이제 선형적인 형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리니어 원점을 지난 직선을 되게 닮아 있어요. 덧셈을 보존하고 상수를 스칼라를 앞으로 뺄 수 있는 스케일러 곱. 그러면 이제 차도 뺄셈도 얘 두 개만으로 정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주축으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증명도 우리 수학적 기납법을 막 복잡하게 안 쓰고 간편하게 좀 해볼 텐데요. 스텝 1은 clear 이렇게 처리해버리고 스텝 2는 이걸 K를 또 L로 바꾸고 또 N을 K로 바꿔가지고 BK가 참이면 BK 플러스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아주 단순하게 PN이면 PN 플러스 1이 참이다 이렇게 보일 거고 PN도 이미 가정이 성립했다라고 볼게요. 그래서 바로 N 플러스 1로 갈 거예요. 그 위에 동그라미 1번 보면 이미 이게 성립했다 가정을 하고 기납법 가정을 써먹을 거예요. 그러면 N항까지가 일단 있어야 써먹을 테니까 시그마 정의대로 이렇게 N항까지 합해서 그럼 끝항만 하나 더 추가를 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 항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기납법 가정을 딱 써가지고 쪼개주시고 나머지 뒤에를 그대로 이렇게 써줍니다. 써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4개밖에 안 되니까 유한항의 뭐 4개 이하의 결합 교환을 쓰면 되고 이 두 개 교환하고 그다음 결합을 달리 묶어주면 형태가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잘 아는 시그마 정의를 쓸 수 있는 꼴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K는 1서부터 N 플러스 1까지고 AK 얘는 시그마 K는 1서부터 N 플러스 1까지 BK가 될 테니까 결국 N 플러스 1에 대해서 쪼개지는 게 보여졌죠. 앞에 있는 N항까지의 쪼개짐으로부터 N 플러스 1항이 쪼개짐이 보여졌으니까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서 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성립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N에 대한 명제이기 때문에 수학적 기납법을 해주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뺄셈 가볼 텐데 뺄셈은 실제로 덧셈에 대한 역언을 더하는 것이죠. 뺄셈이라는 뜻이. 그래서 2번은 증명 생략하겠습니다. 자, 뺄셈인데요. 그러면 이제 AK 더하기 BK 마이너스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BK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 곱하기 BK로 또 볼 수가 있어요. 유명한 실수 성질이고 그래서 뺄셈 정의랑 그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그래서 일단 덧셈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증명했던 1번을 사용해가지고 먼저 시그마 쪼개고 마이너스 1이란 게 스칼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빼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2번에서 이미 활용이 됐죠. 그런 다음에 이 마이너스를 흡수를 시켜버리면 이제 뺄셈에 대한 정의로부터 곧바로 이렇게 나오더라 라고 보실 수가 있고 편하게
대수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유명한 거듭제곱이죠.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인데 K는 1서부터 N까지 K죠. 그래서 얘는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증명을 사실은 교과서든 문제집에서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 지난 시간에 일반적인 등차 수열에 대한 합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을 했었어요. 즉 2분의 n 곱하기 초항 더하기 마랑 an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적인 기납법으로 증명을 했기 때문에 얘는 특수한 상황일 뿐이라서 다시 얘를 수학적 기납법을 해줄 필요 없겠죠. 그래서 얘는 이미 지난 시간에 증명했기 때문에 2분의 항수의 초항 1 마랑 n인 등차 수열이라서 얘를 다시 순서만 바꿔주시면 우리가 잘 아는 공식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 하고 넘어갑니다. 얘는 당연히. 자, 그 다음 5번. 이제 얘인데요. 이 K제곱은 사실 등차 수열 아니니까 뭐 했다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교과서를 설명을 이제 따라가 보려면 조금 자기적이죠. 이게 생각, 아이디어를 꺼내기가 어렵잖아요. K 플러스 1의 세제곱에서 뭐 개수를 비교해서 날려가지고 K제곱을 이제 추측을 하는데요. 그것도 사실 증명 아니고 추측이지만, 얘를 이제 기하랑 도형을 좀 사용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소개를 좀 드리면, 일단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n제곱까지니까 1제곱이라는 것은 일단 1 곱하기 1로 볼 수 있고 2제곱이라는 것은 2 곱하기 2니까 2를 두 번 더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의 제곱이라는 것은 3 곱하기 3이니까 3을 3번 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서 n제곱이라는 것은 n을 n번 곱했다. 즉 n을 n번 더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n 곱하기 n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삼각형에 있는 수를 다 더하면 이 값이 나올 걸로 보이죠. 그래서 얘를 조금 예쁘게 이제 더해 보려면 일단 대칭성을 좀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 삼각형을 도형이라 조각이라고 보고 왼쪽으로 한번 이렇게 빨간색 방향으로 한 바퀴만, 그러니까 한 칸만 딱 돌려서 눕혀 봅시다. 이해될까요? 딱 눕혀 보면 얘가 1이 이쪽으로 가고 2, 3, 3 쭉쭉쭉 해서 n 이렇게 가게끔 삼각형이 세워지겠죠? 이제 오른쪽으로 한 칸만 이렇게 돌려서 바로 눕혀 봅시다. 그러면 1이 이쪽으로 가고 2이 이리로 가고 3, 3, 3, NNN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같은 위치별로 다 한번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제일 꼭대기에 있는 녀석은 N1, N이 더해지니까 2N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N-1, 2, 그 다음 N 이렇게 더해지니까 역시 2N 플러스 1이네요. 그 다음에 N2, N-1이니까 또 2N 플러스 1이고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제일 앞에 제일 밑에 있는 녀석은 1NN이니까 2N 플러스 1이고 이런 식으로 가서 제일 마지막은 NN1이니까 2N 플러스 1이죠. 어쨌든 모든 성분들은 전부 2N 플러스 1이고 2N 플러스 1이 총 몇 개 있냐 살펴봐야 되는데 이것이 1층에 1개, 2층에 2개, n층에 n개 있어서 총 개수는 1 더하기 2 더하기 n개가 있습니다. 즉 2n 플러스 1을 그만큼 곱해주면 된다는 소리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n 더하기까지만큼을 곱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혹은 4번 방금 했다시피 1부터 n까지 자연수 거듭제곱 합은 2분의 n, n 플러스 1이었으니까 2n 플러스 1을 2분의 n 플러스 1만큼 곱해버립시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한 조각을 3번 더한 것 3 곱하기 조각의 값이 이거라는 소리니까 우리가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k제곱이라 함은 이 삼각형 한 개의 총합인데요. 그렇죠? 얘는 3분의 1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 3개의 총합의 3분의 1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얘는 계산해주면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유추의 방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뭐 증명했다라고 보긴 좀 애매하고 수학적 기납법으로 보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럼 증명하겠습니다. 이것도 간편하게 갈 거예요. 일단 뭐 스텝 1 바로 생략해버리고 이제 n1까지가 성립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얘가 기납법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항인 n 플러스 1 k제곱을 이제 처리해 볼 텐데 일단 시그마 정의를 당연히 가셔야 되겠죠. n1까지 합한 다음에 따로 빼내서 마지막 항인 n 플러스 1의 제곱을 일단 처리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기납법 가정을 써먹어야 되겠죠. 얘는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기납법 가정에 의해서 그 자리 그대로 집어넣고 뒤에
얘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계산해 볼 텐데 6분의 6으로 통분을 시켜주고 분자만 구조를 잘 살펴보시면 n 플러스 1이 공통인수죠. 그래서 n 플러스 1로 묶어가지고 분자에다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한번 전개를 해봅시다. 그러면 최고 개수가 n제곱이니까 2n제곱이 일단 시작될 거고 그 다음에 n 더하기 뒤에 녀석에 6n이 있으니까 7n이 1차항이 될 거고 상수는 6밖에 없죠. 그래서 6 이렇게 그럼 잘 묶어졌고 중학교 인수분해로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그럼 얘는 2n, n, 3, 2 이렇게 되면 크로스 하면서 7n이 나오니까 n 더하기 2랑 2n 더하기 3으로 곱해지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어쨌든 우리가 n 플러스 1을 집어넣은 형태, n자리에 n 플러스 1을 집어넣은 형태로 결론이 마무리 나면 되는 거죠. 우리 연습 많이 했고. 그래서 6분의 n 플러스 1로 잡고 두 번째는 n 플러스 2니까 얘를 n 플러스 1에 더하기 1로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n 플러스 1로 묶은 다음에 더하기 1로 볼 수가 있죠. 2n 플러스 3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증명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더 살펴보자면 빨간색으로 n 플러스 1을 넣었을 때 n 플러스 1이 넣은 거랑 결과가 기납법 가정만 사용해서 처리가 되었다 라고 해서 이제 증명은 완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K 세제곱을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K세제곱은 제가 따로 번호도 부여 안 했습니다. K세제곱은 이 녀석 있죠? 2분의 n 플러스 1을 전체적으로 제곱해주면 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시험에 되게 출제가 많이 되고 있죠. 요즘. 그래서 기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교과서 정의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도만 설명하거든요. 교과서에서. 그래서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 함은 처음 몇 개의 항과 이웃하는 여러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점화식이라고도 하고 또 점화식의 일반항을 구하는 기술들이 있었어요. an 플러스 1에다가 알파를 둘 다 빼줘가지고 뭐 등비인지 등차인지 찾아보고 이런 선형 동차 점화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는 생략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를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의만 가지고 분석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문제 조건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푸실 수가 있게 돼 있고 약간 IQ 테스트처럼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1번 보시면 이게 후항하고 전항의 관계죠. 전항과 후항 관계는 전항에서 항상 이 상수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온다. 어디서 많이 본 정의죠. 단 초항을 1로 줬다 이러면 초항이 1인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2번 an 플러스 1을 정의할 건데 이렇게 정의도 돼요. an이 짝수면 2분의 1 해주고 an이 홀수면 3배하고 더하기 1 해준다.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자연수일 때 가능할 거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 A1은 어떤 자연수로 택해도 항상 4, 2, 1 루프에 빠지나? 갑자기 뭔 질문이냐 이러지만 뭐 A1의 범위를 막 묻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잠깐 고민해 보실래요? 잠깐만 해야 됐어요, 고민을. 자, 같이 해볼까요? 2를 넣으면 1이 되고 그 다음에 뭐 1을 넣으면 뭐 그렇고 4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4 나누기 2고 2가 2를 또 다시 넣으면 1 되니까 4, 2, 1 되죠. 5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5, 3, 15에 16이 되고 16이 짝수니까 8이 되고 8이 짝수니까 4가 되고 2, 1, 4, 2, 1 다시 루프 빠지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3 해볼까요? 3. 3은 9에 1 다니까 5. 5는 아까 했지 않았나요? 다시 빠지겠네, 루프에. 그죠? 근데 이게 그럼 어떤 자연수도 다 되냐라는 문제인데 이건 되게 유명한 사실 문제예요. 미해결 난제입니다. 미해결 난제고 여러분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콜라츠 추측이라고 하는데요. 뭐 3n 플러스 1 문제라고도 하고 이름 많습니다. 1930년대인가 그때 이제 발견돼서 이것만 계속 평생 파는 수학자들도 있죠. 그래서 이게 수열의 기납적 정의로 되는 대표적인 난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드려봅니다. 자, 개념 정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승을 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